여러분은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몇 대 팔렸는지, 삼성의 HBM 수율이 얼마인지에 집중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이미 다음 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더 이상 실리콘 칩이 아닙니다. 바로 인류 문명의 혈액, 전력입니다. 2024년 말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1979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쓰리마일 섬의 원자로 1호기를 20년 동안 통째로 빌리기로 한 것이죠. 멈춰선 원전을 다시 돌리는데 드는 비용만 약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이 넘습니다. 아마존은 한술 더 떴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6억 5천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구글 역시 카이로스 파워와 손잡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서 생산될 전력을 선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사용하는 챗 GPT의 답변 한 문장 뒤에 왜 원자력 발전소에 거대한 터빈이 돌아가야만 하는지, 그 냉혹한 비즈니스 논리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언제나 가장 희소한 자원을 장악하는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19세기에는 토지였고 20세기에는 석유였으며 21세기 초반에는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그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단 하나의 물리적 자원은 바로 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가 사실은 거대한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죠. 여러분이 구글에서 단어 하나를 검색할 때 소모되는 전력은 약 0.3와트입니다. 하지만 챗 GPT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 그 10배인 최소 3와트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단순한 수치 비교 같지만 전 세계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수십억 건의 검색이 AI로 대체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전력 수요의 폭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2년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에는 1000테라와트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한 양이 아닙니다. 바로 밀도와 안정성입니다. 기존의 서버렉 하나가 쓰던 전력이 5에서 10kW였다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이 들어간 AI 서버렉은 그 10배가 넘는 100에서 120kW의 전력을 집어삼킵니다. 좁은 공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되다 보니 열은 상상을 초월하게 발생하고, 이를 시키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전력을 들여 냉각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빅테크의 냉혹한 계산이 나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환경에는 좋을지 몰라도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간헐성입니다. 해가 지면 전기가 끊기고 바람이 멈추면 서버가 멈춥니다. AI 모델 학습 중에 전력이 1초라도 끊기면 수천억 원의 비용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결국 이들은 가장 안정적이고 밀도가 높으며 탄소 배출도 적은 기저 전력을 찾아 눈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이제 전기 확보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AI 사업의 생존권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전기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짜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들이 확보하려는 전기가 결국 우리가 집에서 쓰고 공장에서 써야 할 전기라는 점입니다. 국가 전체의 전력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빅테크가 거대한 자금력으로 전기를 싹쓸이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전기료는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서막이자 자본이 공공의 자원을 독점해가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자본의 역사에서 기업이 국가의 기간 산업을 직접 소유하려 들 때는 단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인프라가 기업의 성장 속도를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전력망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미국의 송전망 중 70%는 설치된 지 25년이 넘었고 핵심 변압기의 상당수는 40년 이상의 노후 장비입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국가 전력망의 연결 승인을 받는 데만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심지어 전력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수조 원의 장비를 놀려야 하는 데드타임이 발생하죠. 매 초당 수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AI 전쟁터에서 국가의 관료주의적 전력 행정은 빅테크에게는 치명적인 리스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른바 비하인드, 더 미터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국가의 전력 계량기 뒤편에서, 즉 공공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를 직접 파이프로 연결하듯 있는 방식입니다. 아마존이 펜실베이니아의 서스코헤나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 부지를 매입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 전력망에 전기를 보낼 필요도, 거기서 전기를 받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옆집에 빨대를 꽂듯 직접 가져다 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빅테크의 에너지 분리 독립입니다. 이러한 직거래 방식은 두 가지 냉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국가의 통제권 상실입니다. 공공전력망은 국가가 에너지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이 발전소를 통째로 점유해버리면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 전력을 재배분할 물리적 수단을 잃게 됩니다. 둘째, 남겨진 자들의 비용 부담입니다. 전력망을 유지하는 비용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나누어 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우량 고객인 빅테크들이 공공망에서 이탈해 자기들만의 사설망으로 숨어버리면 노후화된 국가 전력망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 가게와 영세 상인들의 전기요금 고지서로 전가됩니다. 결국 빅테크는 AI라는 최첨단 기술을 앞세워 인류가 지난 100년간 쌓아온 공공재로서의 에너지 체계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발전소를 사고 스스로 송전로를 깔며 국가라는 울타리 밖에서 그들만의 에너지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전력 확보 경쟁이 아니라 자본이 국가의 기간산업 지배력을 추월하는 권력의 이동입니다. 빅테크가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과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원자재를 미리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SMR과 구리입니다. 세몰트먼이 투자한 오클로와 헬리온 에너지, 그리고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까지 이들이 왜 수조 원을 들여 SMR에 집착할까요? 대형 원전은 짓는데 10년이 넘게 걸리지만 SMR은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전 시설이 아니라 AI 서버에 꽂는 거대한 전용 배터리입니다. 빅테크는 이제 에너지를 외부에서 사오는 비용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 수단을 직접 소유하는 자산의 개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비싼 전기료를 내며 허덕일 때 이들은 직접 소유한 원자로에서 영원에 가까운 한계 비용으로 AI를 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원자로가 있다고 해서 전기가 저절로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가장 고전적인 원자재, 구리가 등장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합니다. 전력 밀도가 높을수록 전선은 더 굵어져야 하고 변압기와 냉각 시스템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구리 수요만 2030년까지 매년 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전 세계 구리 광산의 생산량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광산을 개발해 실제 생산에 들어가기까지는 평균 12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즉,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만 폭발하는 쇼티지가 예견된 상황입니다. 이때 영리한 자본은 무엇을 할까요? 광산을 샀거나 구리 공급 계약을 통째로 선점합니다. 실제로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은 구리 채굴 기업들의 지분을 무섭게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독점하려 한다면 금융자본은 그 전력이 흐르는 길인 구리를 장악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냉혹한 병목 설계입니다. 칩을 만들 줄 알아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전기를 생산해도 구리가 없으면 전달할 수 없습니다. 상위 1%의 설계자들은 이미 AI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원자로라는 생산수단과 구리라는 물리적 통로를 장악하며
거대한 통행세를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이 엔비디아의 주가 그래프에 일희일비하는 동안 누군가는 전 세계의 구리광산과 차세대 원자로 노형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며 30년 뒤의 수익을 확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AI 전쟁의 승패는 알고리즘의 우수성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물리적 자원을 감옥처럼 폐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서 갈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아리 100과 넷제로를 외치며 지구를 구하는 영웅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화려한 ESG 보고서 이면에는 아주 차갑고 계산된 비즈니스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은 그들에게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후발주자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강력한 규제 무기입니다. 상황은 역설적입니다. 구글의 2024년 환경 보고서를 보면 그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무려 48%나 급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20년 이후 탄소 배출량이 약 30% 늘어났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는 전력이 너무나 거대해서 그들이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빅테크의 프레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대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의 소유권을 독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들이 원자력을 선택한 명분은 단순합니다.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다. 이 한 문장은 빅테크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강해질수록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는 점점 더 비싸고 귀한 자원이 됩니다. 빅테크는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나온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량을 선매수합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지 설명해 드리죠. 탄소 국경세와 같은 규제가 강화되면 모든 기업은 비싼 친환경 전기를 써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온 친환경 전기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거대 자본이 싹쓸이 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의 가격은 폭등하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제조기업이나 후발 AI 스타트업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결국 넷제로라는 도덕적 프레임은 거대 자본이 에너지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들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 아예 탄소가 나오지 않는 전력 생산지 자체를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뭄이 찾아와 모두가 물 부족에 시달릴 때 가장 부유한 자가 마을의 유일한 깨끗한 샘물을 통째로 사버린 뒤 나는 오염된 물을 쓰지 않아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쓰며 엄청난 벌금을 내거나 갈증에 목이 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가 외치는 환경 보호의 이면에는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을 쥐고 경쟁자들을 고사시키려는 그린 독점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신세계를 운영할 깨끗한 연료를 독점하여 자신들만의 제국을 영속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라는 화려한 혁명 뒤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에너지 쟁탈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중심축이 무형의 데이터에서 다시 유형의 물리 자원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서버는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에 있었고 부의 원천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접어들며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초당 수백 메가와트의 전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본은 다시 땅을 파고 구리를 캐고 거대한 원자로를 짓는 물리적 실체의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주권의 사유화입니다. 과거의 정의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빅테크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가진 자가 연산력을 가지고 연산력을 가진 자가 미래의 지능을 독점합니다. 이제 부의 격차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했느냐로 재편될 것입니다. 빅테크가 직접 소유한 원자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렴한 전기로 AI를 돌릴 때 그 에너지를 가지지 못한 나머지 기업과 개인들은 국가 전력망의 노후화와 전기료 인상, 그리고 탄소 규제라는 삼중고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자본주의가 설계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불평등의 구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창을 닫고 세상을 보십시오. 구글과 아마존이 왜 뜬금없이 버려진 원전 부지를 사들이는지, 왜 전 세계 구리 가격이 경기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전기, 요금 고지서가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AI는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약속하지만 그 유토피아를 지탱하는 거대한 터빈은 누군가의 독점적인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의 진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가장 근원적인 동력권을 잡으니 통째로 삼키는 에너지, 인클로저 운동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도 그것을 처리하는 에너지는 결국 이 차가운 물리세계의 법칙을 따릅니다. 누가 전기를 지배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통찰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기를 바랍니다. 생존 경제학이었습니다.